오늘은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보편적 학습 설계는 통합교육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에요.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종국에는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추구해요. 보편적 학습 설계가 처음에는 특수교육 영역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학습자들이 공통의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습 환경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즉, 보편적 학습 설계는 특수교육뿐 아니라 일반 교육의 모든 학습자를 포함하는 교육입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건축과 제품 개발에 대한 개념을 교육에 도입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처럼 모두에게 적합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용 가능하게 설계하는 걸 의미합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모든 학생에게 학습의 장애를 제거하여 출발선에서부터 모든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하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입니다. 2021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기획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도전 보편적 학습 설계 수업책은 초등과 중등의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반 수업을 야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교실은 어느 그림에 해당하나요? 첫 번째는 키가 크든 작든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교수적 수정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에게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해요. 세 번째는 학습의 장애를 제거하고 처음부터 누구든 접근하기 쉽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그림이에요. 저희 반은 세 번째 그림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그림인데요. 경사로에 있는 눈을 먼저 치우면 휠체어를 탄 사람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는데 비장애인을 위해 계단에 있는 눈을 다 치워야 경사로를 치워주겠다고 하는 그림이지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닦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길을 닦아주는 것이랍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다양한 표상 수단을 제공하고 둘째, 다양한 행동과 표현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들마다 학습의 동기부여가 되는 방식이나 내용이 다르므로 다양한 참여 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용어는 획일적임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차가 있는 모든 학습자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공정하게 접근하고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표상의 원리는 어떻게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표상의 원리는 어떤 개념에 대해 배울 때 자신에게 잘 맞는, 자신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 내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특히 인쇄물 같은 매체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막이 없는 오디오 트랙을 이해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접근할 때 텍스트, 실물, 동영상, 그림 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표상의 원리에 해당하는 수업 전략에는 학습 목표 조직화, 질문의 다양화, 핵심 개념 이해, 미니 수업, 그래픽 조직자가 포함됩니다. 학급 구성원을 전체, 일부, 소수로 구분한 후 각 학습자에 적합한 목표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전체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목표와 활동을 의미하고 소수는 학습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학생 혹은 기본 학습을 할 때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겐 별도의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교사는 미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겐 교수적 수정을 활용해서 수업 방법을 바꾸거나 양을 줄여줄 수 있고
공립특수교육원에서 펴낸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이해 정도를 평가해 다시 가르치기 위해 교육용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집단의 수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똑똑 수학탐험대나 다양한 교육용 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리인 표현의 원리는 어떻게 모든 학습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한 내용을 표현할 때 글로나 구술로 발표할 것을 요구하지만 영상, 그림, 신체 표현 같은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원리에 해당하는 수업 전략에는 표현 방법 선택, 학습 메뉴, 학습 선택판 평가, 체크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학습 선택판은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 학습 양식 또는 학습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중지능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학습 선택판은 학습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만족감을 높이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선택의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간단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6학년을 가르칠 때 한 학기 한 권 일기로 푸른 사자 완인이 책을 읽었어요. 마지막에 정리활동으로 책 표지 꾸미기, 만화로 줄거리 표현하기, 영상으로 차트 만들기 활동 등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친구들과 선택해서 해내고 뿌듯해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고 친구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풍성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6학년 사회 비정부기구 활동을 조사해서 글자 꾸미기, 마인드맵, 모금 영상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원리인 참여의 원리는 어떻게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학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이 너무 어려우면 좌절하고 너무 쉬우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을 할 때 동기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 능력에서 대략 4% 넘어가는 일을 할 때 몰입하고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도전과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려면 동료와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의 원리에 해당하는 수업 전략은 학습 속도의 다양화, 상호작용 기회 제공, 전문가팀, 차등적 과제, 학습일지 등이 포함됩니다. 학습 내용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 때 흥미가 생김을 생각하여 실생활과 연결되는 문제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차등적 과제는 같은 내용의 학습 과제를 차이를 두어 다양한 학습 과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학 시간에는 학생별로 이해나 속도 면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찍 해결한 학생을 위해 심화 문제를 준비할 수 있고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해 토래 선생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나의 학습 스케줄표를 만들어 자신의 학습 준비도 유형, 흥미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고 학생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뿐 아니라 자기 성찰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 수업은 학생들이 각자의 출발선으로부터 경주를 시작하게 되죠. 교사들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부담감뿐 아니라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 대해 역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미안함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 수업을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존의 수업 방법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의 상황이나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가 변형되면서 아이들에게 맞출 수 있는 물과 같은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학습 목표를 여러 단계로 조직화하고 그에 따라 다른 과제와 학습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원리에 따라 학습 선택권을 주기 위해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자발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서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대와의 비교를 통한 평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배움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습계획서나 점검표를 활용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신 선생님들이 학습에 소극적인 학생이나 장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 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학습 격차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 교육이 도입되고 학생들을 집단으로 보아 표준화 교육을 하게 되면서 받아들여진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 교육의 형태로 제시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한다면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각자의 학습 계획에 따라 학습 과정을 개별로 진행하면서 이전보다 얼마나 성장한 것인지, 얼마나 더 성장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